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치 있는 정보 자개TV입니다. 1991년 5월 7일 뉴욕에 전에 없던 수색작전이 전개되었다. 아파트 옥상에는 150명의 경찰관이 포위하고 있었고 주변 빌딩 옥상에는 기관총이 대기하고 있었다. 이 작전은 술도 담배도 하지 않는 쌍권총의 크로울리를 체포하기 위해서였다. 크로울리가 체포되었을 때 경찰국장 멀투니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이 쌍권총의 악화는 뉴욕 범죄 역사에도 드물게 보는 흉악범으로 털끝만한 동기만 있어도 간단히 사람을 죽일 위인이라는 것이다. 이런 그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이를 알아낼 만한 근거로 남은 것이 있다. 해당 아파트에 경찰의 사격이 진행되는 동안 크로울리가 관계자 사람들 앞으로 쓴 편지가 이것이다. 그는 내 육신 속에 간직되어 있는 마음은 몹시 지쳤고 그것은 또한 어진 마음입니다. 아무도 해치려 들지 않는 내 마음인 것입니다. 이 아파트 사건 바로 직전 크로울리는 롱아일랜드의 시골길에 자동차를 세워놓고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다. 그때 한 경관이 다가와 면허증을 보여달라고 하자 크로울리는 아무 대답도 없이 갑자기 권총을 꺼내 그 경관에게 마구 쏘아댔다. 경관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크로울리는 차 안에서 내려 경관의 권총을 빼앗더니 숨져가는 경관에게 다시 한 방을 쏘았다. 이런 사람이 스스로를 바탕은 착한, 아무도 해치려 들지 않는 마음의 소유자라고 스스로 말한 것이다. 크로울리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사형 정기 의자에 앉았을 때 그가 사람을 많이 죽였으니 자업자득이지 뭐 라고 했을까? 아니다. 내 몸을 지켰을 뿐인데 이런 꼴을 당하다니 하고 한탄했다. 시카고를 선화기에 넣고 온 미국을 덜덜 떨게 했던 암흑가의 왕자 알 카포네도 자기 스스로를 악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기는 자성가라고 자처하며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선행을 오해하고 있다고 했다. 뉴욕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흉악범 더치 슐츠도 그랬다. 자신이 사회의 은인이라고 말한 일이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었다. 저자 데일 카네기는 크로울리가 사형당한 싱싱교도소의 교도소장인 와든 조즈와 직접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수용자 중 자기 스스로를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자신은 선량한 시민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며 끝까지 자신의 행위를 정당하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앞선 크로울리, 슐츠, 알카포네 등 모든 복역수들까지 자신을 나쁘다고 생각지 않는데 하물며 다른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데일 카네기는 나는 유검스럽게 이제 나이 40이 다 돼서야 인간은 아무리 자기가 잘못되었더라도 결코 자기가 나쁘다는 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는 것을 겨우 깨닫기 시작한 듯하다 라고 말했다. 따라서 남을 비난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짓이며 상대방은 곧 방어 태세를 갖추고 어떻게든 자신을 정당화하려 들 것이다.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다. 그 링컨도 사람을 비난하는데 흥미가 있었다. 링컨은 젊었을 적 인디애나주의 피전 크리크 밸리라는 시골에서 산 적이 있었는데 그 무렵에 그는 남의 험을 잘 찾아냈을 뿐만 아니라 상대를 비웃는 시며 편지를 곧잘 써서 일부러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길에 떨어뜨려 놓고는 했다. 그 편지 하나 때문에 한평생 그에게 반감을 갖게 된 사람도 있을 정도였다. 그 뒤 일리노이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고 1842년 가을 링컨은 제임스 실즈라고 하는 허세충, 싸움충, 아일랜드 태생의 정치인을 조롱하는 익명의 풍자문을 잡지에 기고해 그를 공격했다. 자존심이 강한 실즈는 그 글을 투서한 필자를 알아내 당장 말을 타고 링컨에게 달려가 결투를 신청했다. 평소 결투에 반대하는 링컨이었지만 자기가 싸질러 놓은 똥이 있었기에 아무리 평소에 결투를 반대하는 링컨이었다 하더라도 그 도전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없었다. 결국 링컨은 육사 출신 친구에게 검도 교습을 받았다. 약속된 날 두 사람이 미시시피 강변에 마주 서서 결투를 시작하려던 찰나 쌍방의 중개인이 절충하여 결투를 그만두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링컨은 상당히 당황했다. 그는 사람을 다루는 법에 대해 매우 귀중한 교훈을 얻었으며 두 번 다시 남을 업신여기거나 비웃지 않았으며 어떤 일이 있어도 남을 비난하지 않았다. 죽을 때까지 타인의 원망을 사고 싶은 사람은 남을 신랄하게 비평하기만 하면 된다. 그 비평이 정당하고 옳은 것이라 여겨지면 여겨질수록 그 효과는 매우 좋아진다. 데일 카네기는 이와 같은 명언을 한다. 상대방을 논리의 동물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상대방은 감정의 동물이며 편견에 가득 차 있고 자존심과 허용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을 명심해둘 필요가 있다.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말하자면 위험한 불꽃이다. 라고. 세상을 살며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선과 악도 없습니다. 만약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을 선이라고 한다면 내가 마음 편하게 살기 위해 타인에게 고통을 준다면 이는 무엇일까요? 내가 편하게 살기 위함은 선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악입니다. 나도 편하게 살고 싶고 남도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 두 개가 충돌합니다. 그렇다면 이는 선입니까 악입니까?
선과 악은 없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말한다고 그 사람은 그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본인이 움직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며 대신 옆에서 움직이게끔 시동을 걸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결국 본인이 움직이지 않는 이상 변할 수는 없습니다. 멋진 몸을 가지고 싶다면 내가 해야만 합니다. 의사나 전기 자극 도구 따위는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몸과 정신은 보통 강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멘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분명히 말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부모-자식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자식 간에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다면 많은 생각을 한 뒤에 하시기 바랍니다. 데일 카네기의 사람을 움직이는 기술에는 매우 다양한 이야기가 상황별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이야기, 도둑도 할 말은 있다였습니다. 뒤에 더 많은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